네, 저는 이제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해 왔는데요. 우리가 올해가 이제 뭐 6.25 전쟁 70주년이어서 많은 이제 기억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무슨 주년이라고 하면 자칫 오해에 빠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즉 다 끝난 일인데 지금에 와서 한 번쯤 돌아본다 정도. 근데 알고 보면 사실은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종전이 아니라 정전이었다라는 게 저는 상당히 인상적인 그 시기의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즉 끝나지 않은 전쟁이고 잠시 중단된 것이다. 실제로 우리의 역사가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면 전쟁 행위들이 계속 이어져 왔고 그것이 심지어 휴전선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일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점들을 여러 곳에서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보셨고 혹은 안 가봤어도 다 아시는 공간일 거예요. 경복궁이 있고 그 뒤에 청와대가 있고요. 그 뒤로 멀리 이제 북한산이 보이는데 그 사이에 삼각형 산이 하나 있죠. 흔히 북악산이라고도 많이 부르는 정식 명칭 백악산인데요. 이 백악산을 오랜 기간 우리는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갈 수 없었어요. 1968년에 벌어진 이른바 1.21 사태 혹은 김신조 사태 때문에 지난 노무현 정권 때 이제 개방하기 전까지는 수십 년간 사실은 금단의 영역이었었습니다. 근데 올라가 보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사진처럼 소나무에 붉고 흰 원들을 시멘트로 그리고 페인트로 표시를 해놨어요. 뭐냐면 68년 1월 21일 날 벌어진 1.21 사태, 김신조 사태 때 빗나간 총알이 소나무에 박힌 것을 나중에 이제 볼 수 있게끔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무척 놀라운 일이었죠. 68년이면은 아주 엄혹했던 시절이에요. 이 안보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쓸 때였고 그런데 30명이 넘는 북한 군인이 단 사흘 밤낮에 걸쳐서 38선을 넘어서 청와대 초입까지 들어왔던 겁니다. 거기 올 때까지 우리는 누구도 모르고 있었고 다행히 이제 그들은 김신조 빼고는 다 사살이 된 상태여서 이제 이 사안이 일단락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바로 이틀 뒤에 사건이 하나 또 벌어지죠. 북한의 지금의 그 원산 앞바다에서 작전 중이던 미군 함정 푸에블로호가 북한군과 교전이 벌어지고 십수명이 죽거나 다친 채 배째로 원산항으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이른바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 혹은 뭐 나포 사건. 이거는 단순히 한국군만 관련이 있던 게 아니라 미군이 싸우다가 죽고 또 잡혀간 겁니다. 근데 이게 또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같은 68년에 사건들이 쭉 연이어 벌어집니다. 68년 11월을 전후해서 10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이번엔 100명이 넘는 무장 군인들이 강원도 삼척과 지금의 경북 울진까지 들어와서 시쳇말로 쑥대밭을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울진하고 삼척이라 하면 전방 지역은 아니거든요. 후방이지 우리가 누가 봐도. 그런데 거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 이거는 청와대만 놀랄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 같은 모든 국민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일들이 한 해에 연이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한국은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한국 정부는, 한국 시민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대응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만 국제적인 정세도 한국에 꼭 유리하지만 않았어요. 바로 이 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미국의 입장은 어땠느냐. 지금 생각하면 참 놀라운 일이지만 그 당시에 미국의 반응은 뭐 쉽게 말하면 거의 묵묵부답에 가까웠습니다. 그도 그럴 게 68년 1.21 사태 이후에 푸에블로 사건 또 울진 삼척 사건이 나더니 68년에 말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미 이 대통령 후보들은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전을 빨리 끝내겠다, 즉 조기 종식을 이 공약으로 내걸고 대선 운동을 막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 이 전쟁 행위가 한반도에서 벌어졌다고 해서 한반도에 다시 어떤 파병을 해서 어떤 전쟁을 하기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던 거죠. 당시 베트남에서는 또 68년에 구정 공세가 초에 이미 막 벌어지고 있던 당시다 보니까 68년에 이 일들이 다 벌어졌다고 해서 심지어 미군 함정과 미군 장병들이 죽거나 다친 채 끌려간다고 해서 한반도에 군대를 보내거나 아니면 북을 상대로 보복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여하튼 그렇게 지친 미국 국민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자 많은 대선 후보들이 베트남 전에 대해서 빨리 끝내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게 되는데 마침 닉슨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한반도에서 이렇게 남북 간의 군사적 대결 상태가 극단적으로 치닫는다고 해서 여기에 군대를 보내서 어떻게 뭘 하겠다 하는 결정이 사실은
역시 쉽지만은 않았던 겁니다. 전쟁이 지쳐서 힘들어서 베트남전 끝내겠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또 다른 전쟁 행위를 시작한다? 이건 미국 유권자들도 좋아하지 않을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당혹스러운 것은 한국이었던 겁니다. 사실은 한국의 안보적 위기에 대해서 미국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조금 위기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한국의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과 고민이 계속되다가 결국은 국가 안보를 무엇보다 우선해야 된다. 국가 안보 우선주의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한국 정부는. 그래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북한 무장 특수군인들의 공격을 받았는데 우리라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해가지고 우리도 특별한 부대를 하나 창설합니다. 이른바 68년에 만들었다 해서 이제 684 부대라는 명칭을 띠게 돼요. 68년 4월에 창설했기 때문에 조금 나중에 남북 간의 화해 무드가 또 조성되고 미국의 압력 등등 여러 가지 국제 정세의 영향 때문에 이 부대는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그 과정이 영화 실미도로 그려져 있죠. 아무튼 이런 노력들을 합니다. 또 향토 예비군이라는 특별한 또 부대를 창설하기에 이르러요. 물론 그 전에도 예비군 성격의 부대들은 있었지만 다소 좀 유명무실화돼 있던 것을 68년에 1.1 사태를 계기로 해서 명실공히 정식으로 창설하는 겁니다. 즉 전쟁 행위라는 건 이제 38선, 휴전선 이곳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후방도 언제든 뚫릴 수 있다. 그럴 때 정규군 부대가 와서 싸우기 전까지 좀 시간도 끌어주고 일단 기본적인 방어를 할 수 있는 부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 해서 향토 예비군 제도를 이때 강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반상회 같은 것들을 새로이 재정비하면서 여성들은 반상회로 남성들은 향토 예비군으로. 그럼 학생들은 쉬게 할까요? 교육훈련, 줄여서 교련이라는 과목을 만들어서 역시나 전쟁 상황에 대비하는 학습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군 장교들을 더 많이 양성하기 위해서 제2 그리고 제3의 사관학교를 만들게 되죠. 초급 간부들 많이 양성하기 위한 거죠. 교련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생들로 하여금 전쟁 상황에 또 대비하게 준비를 하는 거고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울 그 자체를 요새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6.25 전쟁 때 국군이 봉착했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그 기동력이 워낙에 좋은 전차 부대였었거든요. 예전에 남북간을 연결했던 통일로 이 길을 통해서 내려왔던 서울에 당도하는 북한군의 그 속도를 늦춰야 되겠다 해서 서울 주변에 특히 이제 북쪽으로 대전차 장애물 이런 거를 만들게 돼요. 전차 부대의 진격 속도를 늦추기 위한 거죠. 많이 없애고 있지만 지금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서울 자체도 전쟁 상황에 대비하자 해서 각각 연인원 대략 한 15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방공호를 만들게 돼요. 평상시에는 이제 교통소통의 목적으로 쓰다가 유사시에는 각각 1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벙커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지금의 남산 1호와 남산 2호 터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지하상가도 건설합니다. 서울 을지로 일대의 지하상가도 만드는데 평상시에는 상업 목적으로 쓰지만 유사시에는 역시나 방공호 대피소 역할로 쓰게끔 서울의 한복판에 지하상가를 개발을 해요. 그리고 다리를 놓을 때도 북한의 그 당시에는 목측으로도 이 목표 지점들을 많이 확인하던 시절이다 보니까 눈에 잘 안 띄게끔 최대한 수면에 가깝게 다리 설계를 해냅니다. 그게 지금의 잠수교이고요. 이런 일련의 사업들을 통해서 서울 자체를 군사 요새로 만드는 그런 사업을 시작한 것이 1968년에 연이어 벌어졌던 그 사건들의 영향이라는 거죠. 통일로를 좀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건물 설계아에 부여를 했던 겁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이런 건물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서울 자체를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6.25 전쟁으로 이제 농촌의 기반들, 산업 시설들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면서 먹고 살고자 시쳇말로 서울로 많이들 사람들이 몰려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주택난, 교통난, 환경 오염 문제 여러 문제가 생기면서 서울을 확장하자, 도시화하자라는 계획을 만들게 되는데 이름하여 영동지구 개발 계획. 이때 영동은 영등포의 동쪽이라는 의미예요. 지금의 강남 3구 일대를 개발하자라고 나온 거예요. 왜 다른 곳을 다 내버려 두고 거기냐? 68년이면 언제입니까? 60년대 말이면
6.25 전쟁이 잠시 멎은 지 대략 한 15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예요. 당연히 6.25 전쟁은 그 전쟁의 기억을 15년 이후에 이쪽 서울에 살던 사람들은 다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기억 중에 어떤 것들이 강렬했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피난을 가고 싶어도 가기 힘들었다는 기억이에요. 왜? 그 도강할 수 있는 다리가 몇 안 됐거든요. 폭격을 해서 그 다리마저도 끊어버렸기 때문에 피난을 가지 못해서 아비규환이 많이 벌어집니다. 서울의 그 당시 풍경이었어요. 그 기억들이 시민들에게는 있던 겁니다. 서울의 인구를 일단은 급한 대로 한강의 이남으로 좀 분산시켜 두는 것은 어떨까 하는 결론에 이르러서 영동지구, 즉 지금의 강남을 개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를 강남으로 가게 되면 학교도 옮겨야 되고 하는데 잘 가기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일 유명한 학교 중에 하나가 이제 경기고등학교였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지금의 서울 북촌에 현재 정독도서관으로 쓰는 그 건물이 경기고등학교였었어요. 구한말의 고종에 의해서 개교한 학교인데 결론적으로 경기고가 가기로 했죠. 대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땅보다 더 많은 땅을 이제 불화를 하면서 인센티브도 주는 겁니다. 해서 가지 말라고 해도 서울의 이른바 강남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이름하여 말죽거리 신화가 생겨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정독도서관에 가면 정독도서관이라고 하는 그 편액의 글자체가 누구의 글자체냐?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글자체입니다. 정권적인 차원에서 사실은 추진했던 게 경기고의 강남 이전이었고 그리고 도서관 건물로 쓰겠다는 약속도 내걸게 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부동산 문제 혹은 교육 문제 사실은 그 잉태되는 시발점이 어디였느냐? 결국 남북 분단, 대치 상황 이런 것과 때려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라는 건 사실은 여의도에서만 혹은 청와대에서만 벌어지는 게 정치가 아니잖아요. 일상이 결국은 정치인데 이 정치라는 게 결국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치가 모이면 곧 역사가 되는 것인데 즉 삶과 정치 나아가 역사는 때려뗄 수 없다. 우리가 남북 관계에 대해서 혹은 남북의 평화 공존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왜? 남북 분단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좀 생뚱맞은 김신조 소나무와 강남 개발일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맥락을 알고 보면 너무나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는 걸 한 번쯤 고민해보고 내 삶과 정치 나아가 역사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얘기를 오늘 준비해 왔습니다. 고맙습니다.